네, 지금부터 그 샐러리 베어리어블을 만들었던 과정을 어, 녹화를 해 놓겠습니다. 이 패키지가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를 데모 3라 하고요. 데모 3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급여 항목을 모듈로 가져오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여 항목이 예를 들어서 세니어리티 샐러리라고 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 직급이에요. 직급비를 제공을 하는 건데, 직급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는 엔티티 정의를 하진 않지만은 엄밀하게는 DB에 저장되는 값이겠죠. 거기에는 이 사람이 어느 직위에 있는가, 그리고 근속 연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이 샐러리를 얼마를 줄 건가, 혹은 값을 얼마를 줄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직급 수당이 결국에는 이 직급 수당을 테이블에서 조회해 오는 게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베어리어블 바스 모듈 하나를 만들 건데, 이 안에 물론 이제 여기에 컨피규레이션 클래스도 있겠지만 애노테이션을 하나를 정의를 할 건데, 그 애노테이션에는 그러니까 얘가 샐러리 베어리어블에 대한 스타겟 테이블 클래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니어리티 직급 수당의 세니어리티 샐러리는 그 샐러리 베어리어블의 타겟 테이블이 되는 그런 클래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애노테이션인데, 바스 애노테이션에 이거를 적어 놓을게요. 리텐션은 런타이밍에 돌아가게 돼 있고요. 밸류 값을 갖는다고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 직급 수당으로 얘가 실제로 샐러리 베어리어블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세니어리 샐러리티를 나중에는 이밸류에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모듈 1에는 이 세니어리 샐러리티에 대한 이밸류에이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는 그 베어리어블에 대한 이밸류에이터라고 할게요. 베어리어블 값을 결정 지어주는 놈. 그래서 얘를 인터페이스로 할 건데, 얘도 바스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얘는 결국 그 급여가 아니라 실제로 DB에서 값을 가져올 건데, 일단 더블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올 값들은 대부분 수치 값들이니까. 그러면 이밸류에이션 어떤 걸로 하냐면, 컨텍스트를 주면은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이 이밸류에이터예요. 그러니까 값을 계산해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전에 있는 값의 어떤 레인지라든가 값의 조건에 따라서 그 DB에서 값을 찾아오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를 evaluate를 한다면 되는데, 문제는 이 셀러리 베어리어블이라고 하는 게 애노테이션인데, 그 바스 애노테이션에다가 런타이밍에 돌아가도록 하는데, 이 seniority variable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금 정의한 것처럼 이것의 밸류 값이, 그러니까 이게 급여 변수 이름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겠죠. 조건식은 어디를 조건으로 해서 가져올 건지를 나타낼 거고, 그거에 대한 이벨리웨이터가 어떤 놈인지를 링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벨리웨이터를 세니어리티 이벨리웨이터라고 하고, 이게 이놈이 셀러리 값을, 우리가 직급 수당을 가져오는 셀러리 베어리어블을 애노테이션으로 마킹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테이블에 이 베어리어블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셀러리 베어리어블로 잡겠다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모듈 1에 있는 놈이고, 그 모듈 1에서 얘를 셀러리 베어리어블로 잡도록 이네이블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모듈 1 컨피규레이션에서 우리가 enable salary variable 쓰라고 할게요. 그렇고 나서 classes에다가 seniority salary를 셀러리 베어리어블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애노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얘는 역시 런타임에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타겟이 얘는 이제 클래스 타입이어야 되고요. 클래스에다 되니까. 아까 타겟 클래스도 클래스에다가 하는 거죠. 베어리어블은 엘리먼트 타입이 아니라 굳이 안 정해도 돼요. 그리고 얘에 한해서는 임포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고 그러니까 저놈은 뭐냐면 import bin definition registry라는 놈을 구현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annotation,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컨피규레이션에서 아까 enable salary variables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샐러리 베어리어블에 대한 샐러리 베어리어블 레지스터라가 얘가 샐러리 베어리어블 자체는 빈이 아니니까요. 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듈에서 얘를 이네이블 시켜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클래스 이벨리웨이터의 클래스 리스트를 클래시스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벨리웨이터가 아니라 그냥 클래시스이겠네요. 네. 익스텐드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클래시스는 당연히 이 애노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애노테이션에서 샐러리 베어리어블을 가지고 이벨리웨이터를 이 샐러리 베어리어블 처리해 줄 이벨리웨이터를 갖다 놓으면 그거를 레지스트리에서 감지를 해 놓는 겁니다. 이게 어느 타이밍에 오냐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클래스 네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만 해 놓으면 여기 컨피그에서 이네이블 해 놓은 놈이 레지스터에 잡히느냐가 문제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데모 3에서 모듈 1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모듈 1과 바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렇죠? 여기에서 해줄 건 없고 이네이블 시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서버를 돌려보면 실제로 모듈 1의 컨피그에서 모듈 1의 컨피그가 레지스트리에 잡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컨피그의 메타데이터라고 할게요. 근데 이 컨피그 메타데이터에서 get annotation attributes에서 이 enable set variable에 대한 attribute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attributes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attributes가 classes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classes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classes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 1 컨피그에서 seniority salary를 우리가 샐러리 베어리어블로 잡아놨죠. 같은 방법으로 모듈 2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모듈 2에서는 얘도 어떤 걸 만드냐면 텍스를 비율을,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였죠. 텍스 레이트에 대한 클래스를 만든다면 이 텍스 레이트는 이것도 샐러리 베어리어블 타겟 클래스로 보고요.
그 연도별로 이런 게 있겠죠. 로어 바운드가 있고 어퍼 바운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세율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셀러리 베어리어블로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텍스 레이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모듈 2에. 그게 베어리어블 이밸류에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은 대부분 컴포넌트 해야 돼요. 왜냐하면 레파지토리를 가지고 있고 레파지토리에서 세율을 조회해야 되잖아요. 이어가 이어죠. and lower limit, upper limit 뭐 블라블라 해서 값을 가져오는 거죠. 이런 식의 세율을 계산해내는 것이 이 이밸류에이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텍스 레이트가 사실은 엔티티 객체이고 테이블과 연결된 놈이지만 그 놈을 우리가 모듈로 잡고 셀러리 베어리어블로 잡고 이 셀러리 베어리어블을 enable 셀러리 베어리어블스의 클래시스로 텍스 레이트를 클래스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한 모듈에서 한 개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클래시스로 둔 거고요. 이렇게 설정만 해도 우리가 서버에서는 이 타겟 테이블에 셀러리 베어리어블로 잡았기 때문에 모듈에서 이 모듈을 만약에 임포트 한다면은 이 모듈도 서버에서 모듈을 추가하게 된다면 두 개의 이 베어리어블이 그러니까 텍스 급여 항목이 잡히게 됩니다. 셀러리 베어리어블이요. 그러면 이 셀러리 베어리어블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듈에서는 컴포넌트 스캔을 해서 저것들을 또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페널티 셀러리의 이밸류에이터를 컴포넌트로 잡아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듈 2에서도 저 컴포넌트를 텍스 이밸류에이터를 컴포넌트로 잡아줘야죠. 그래야 이 이밸류에이터가 레파지토리를 얘도 레파지토리를 들고 있겠죠. 레파지토리에 그 값을 가져와서 값을 계산해 줄 겁니다.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레지스트리에서는 그거에 대한 값을 들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셀러리 베어리어블에 대한 메타 데이터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변수 이름이 뭐냐, 그리고 이게 뭐에 대한 거냐, 그리고 where 항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variable evaluator에 대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evaluator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비니를 얘기할 거고요. 얘는 그것에 대한 클래스가 되겠죠. 이게 여기에는 이제 그 처리하는 클래스 네임을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셀러리 베어리어블 메타데이터가 이 레지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해보죠. 그 스태틱 베어리어블로 좀 잡아놓을게요. 왜냐하면 그렇죠. 스태틱 베어리어블로 이벨리에이터 맵이라 할게요. 메타데이터 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자체가 클래스 자체가 애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is annotation present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죠. 셀러리 베어리어블 타겟 클래스라는 타겟이 아니라 테이블 클래스라고 했었네요. 예. 타겟이 아니라 테이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좋네요. 예. 이게 테이블 클래스라면 그 테이블 클래스에서 선언된 필드들 중에서 그 필드가 셀러리 베어리어블을 선언한 필드라면 많이 틀렸네요. 리팩터의 리네임으로 베어리어 불로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셀러리 베어리어블이라면 그 셀러리 베어리어블에 에서 그것의 밸류가 우리가 아까 했듯이 이놈의 밸류가 바네임이 되고 이게 이벨리에이터 클래스가 되죠. 그러니까 바네임과 이벨리에이터 클래스를 메타데이터에 넣어놓고 디스크립션은 클래스 네임으로 하자고 했었죠. 그러니까 메타데이터에 베어리어블 네임과 이렇게 웨어도 있을 수 있죠. 웨어가 있다면 이 애노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웨어 값까지 같이 줘서 이거를 메타데이터로 해서 이벨리에이터 맵에 그 셀러리 베어리어블의 메타데이터로 맵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빈을 지금까지 다시 해보면 저 빈이 가지고 있는 다시 돌려보면 저 빈이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셀러리 베어리어블 메타데이터를 시니어리티 셀러리와 텍스 레이트에 대한 메타데이터 수집을 마쳤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실제로 빈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셀러리 베어리어블 프로세서라고 할게요. 이거는 컴포넌트고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받아야 되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리스너라고 해서 이벤트를 받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일단 받아야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세타라고 할 걸 그랬나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받을 거고 어떻게든 컴포넌트니까. 근데 이 이벤트가 이밸류에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베어리어블에 대한 이밸류에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게 애플리케이션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얘가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받냐면 컨텍스트가 컨텍스트가 스타티드 됐을 때 이벤트를 받도록 할까요? 아니면 리프레시 이벤트를 받도록 할까요? 스타트 플러스 포함해서 리프레시 이벤트는 핫 디플로이 될 때도 리프레시가 되니까 이 리프레시 이벤트로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리프레시 이벤트를 받게 되면은 그 애플리케이션이 스타트 됐을 때 받는 거니까 컨텍스트가 리프레시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셀러리 베어리어블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밸류에이트 메타데이터 맵에서 그 메타데이터의 클래스가 이밸류에이터 클래스죠.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빈은 언제나 존재해야 되고 그 베어리어블 이밸류에이터를 메타 데이터의 이밸류에이터로도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터 맵에도 그거를 등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셀러리 베어리어블에 그 이벤트가 잡히는데 그것이 잡히게 하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스캔에다가 그 셀러리 베어리어블에 프로세서를 넣어주면 이 프로세서가 컴포넌트로 잡히고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받은 다음에 완료가 되면은 컨텍스트가 스타트가 되고 나면 이 스타트가 아니죠. 리프레시가 되고 나면 이 리프레시 이벤트를 받아서 이 이밸류에이터 맵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밸류에이터가 나중에 컨텍스트를 줬을 때 베어리어블을 계산해 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맵에다가 베어리어블 맵에다가 컨텍스트를 주면 얘가 이 필요한 베어리어블에 대해서 이밸류에이터를 받아가지고 이밸류에이트를 한 다음에 그 컨텍스트에다가 이 값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베어리어블을 어플라이 하는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컨텍스트는 사용자마다 다른 컨텍스트가 오겠죠. 그게 계산돼서 추가가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이벨리에이터가 준비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서버를 띄우면 서버에서는 첫 번째로 세니어리티랑 테스트 레이트가 셀러리 베어리어블로 잡히고, 그 다음에 서버가 스타트 된 다음에 리프레시 되고 나서 이벨리에이터가 레지스터가 되죠. 세니어리티 셀러리 이벨리에이터가 레지스터가 되고 텍스 레이트 이벨리에이터가 레지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급여 항목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는 JPA가 아직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JPA의 테이블과 관계된 쿼리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고요. 또 아까 제가 힌트로 넣어 놓은 게 이 베어리어블에 웨어 조건절이 있다는 거는 캐시를 염두에 두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어리어블이 나중에 캐셔블이랑 연동이 돼서 그럼 DB에서 우리가 전체를 데이터를 긁어와서 캐시에 넣어놓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들도 락을 걸고 락을 풀고 하는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 셀러리 베어리어블을 마킹된 셀러리 베어리어블을 가지고 오고 그거를 이벨리에이트 해주는 컴포넌트를 프로세서에 등록해 주는 것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